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보드로 숫자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받은 그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걸 이제 판별해서 출력하는 그 코드래요. 그 코드를 이제 C언으로 구현한 건데 가로 1, 2번에 순서대로 들어갈 그 내용으로 알맞은 거 그거 이제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숫자가 있을 때 어떤 특정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내가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걸 이제 판단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입력받은 그 숫자를 내가 2로 나눠서 보면 되겠죠. 2로 나눴더니 어떤 특정 몫이 나왔어요. 어떤 특정 몫이 나오고 이걸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을 했더니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이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또 똑같이 2로 나눴어요. 그때 이제 몫이 생기고 이제 나머지가 생길 텐데 그때 이제 몫은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걸 이제 싹 다 이제 계산했더니 나머지 값이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로 둘 다 이제 2로 나눴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내가 나머지 값이 이제 0이 나왔다.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0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 숫자가 짝수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값이 1이 나왔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숫자가 홀수라는 그 얘기요. 해서 우리가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걸 이제 판단할 때는 특정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값으로 뭐가 나오는지 그걸 이제 판단해서 우리가 홀수다, 짝수다 그걸 이제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 코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int num이다라고 해서 num이라는 그 정수형 변수를 이제 선언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스캔if를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이제 숫자를 입력받는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캔if를 써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그 값을 이제 num이라는 이 변수 정수형 변수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거죠. 그러면 num이라는 그 변수에는 키보드로부터 이제 입력받은 그 값이 이제 들어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if가 이제 시작이 되죠. if가 시작이 되고 num이라는 그 변수 값을 뭔가를 이제 한대요. 뭔가를 이제 2로 뭐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값이 이제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1이랑 똑같을 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홀수입니다. 이걸 이제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뭔가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짝수입니다. 요거 이제 출력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할 때는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이제 0인지 1인지 그걸 이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num이라는 그 변수 값을 2로 어떻게 했을 때 그게 이제 1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홀수입니다. 요걸 이제 출력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게 num이라는 그 변수 값을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그 연산자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그 연산자는 우리 퍼센트 유 연산자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나누기 기호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몫을 구할 게 아니라 우리 나머지 값을 가지고 나머지가 0인지 1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그 기호 그 연산자는 우리 이제 퍼센트 연산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num이라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그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나머지 값이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1이랑 똑같으면 홀수입니다. 요거 이제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는 이제 짝수니까 짝수입니다.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2번에다가 else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else라는 것도 있고 else if도 있는데 만약에 else if가 나온다면 이 뒤에 이제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이 또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조건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else if를 쓰면 안 되고 우리가 else를 써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코드를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가 이제 if문의 형태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if문 요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if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겼죠. 해서 얘는 이제 조건이 하나일 때 지금처럼 if 뒤에다 조건을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실행할 문장 1 얘를 이제 실행시켜 달라.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때 else로 이제 찾아와서 실행할 문장 2 얘를 이제 실행시켜 달라. 그거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요 형태대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if의 이제 형태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얘는 첫 번째 이제 조건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만큼을 이제 실행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else로 찾아와서 얘를 이제 실행시켜 달라. 그거예요. 얘는 if문 안에 또 다른 if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요 if는 언제만 실행된다? 우리 조건 1번에 만족했을 때 그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 1번을 이제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else, 이 else로 찾아와서 실행할 문장 3번 요거 이제 실행하고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그리고 이 조건, 첫 번째 조건 1번을 이제 만족을 해서 안으로 들어왔더니 또 새로운 이제 if를 또 만나는 거죠. 해서 이 조건을 이제 비교해 주고 이 조건 2번 얘를 이제 만족하면 실행할 문장 1 얘를 이제 실행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얘를 이제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1번을 기준을 봤을 때 조건 1번을 이제 만족했을 때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조건 1번을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 거짓 else로 이제 찾아와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형태가 이렇게요. 얘는 이제 조건 1번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해? 그렇게 물어보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실행할 문장 1 얘를 이제 실행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왔더니 또 if가 나왔죠. 해서 else if 얘를 이제 만나서 이 조건을 또 비교해 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실행할 문장 2 얘를 이제 실행시켜 달라. 근데 첫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이제 만족을 못하면 또다시 이제 else if로 찾아와서 조건 3번을 또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조건 3번을 만약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 실행할 문장 3 얘를 이제 실행시키고 if가 이제 끝날 거예요. 근데 조건 1번도 조건 2번도 조건 3번도 전부 다 이제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이 else로 찾아와서 실행할 문장 4 요거 이제 실행하고 그냥 끝난다고요. 해서 기본적으로 생긴 그 if는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얘는 if문 안에다가 또 다른 if를 집어넣은 거고 얘는 if문을 이제 다중으로 여러 개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if 명령어들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